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제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국가 지도자 중에 시원시원하게 왕노릇 잘하는 사람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밀고 가는 정치가 돋보입니다. 기존 문법을 무시한 채 그의 바둑수는 선이 굵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체포해온 사건은 과연 그답다고 느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전격 체포한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와 인권 탄압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 정의가 살아있다고 경탄과 환호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언제나 보이는 이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속살의 계산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일부 시사평론가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라 오늘은 이 사건의 이면을 번님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마두로 체포, 정의의 집행일까요? 겉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 인권 탄압 혐의를 받는 독재자를 미국이 단호하게 처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현직 국가원수를 다른 나라가 체포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원수는 면책 특권을 갖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논란을 감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마두로 개인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표적은 사람이 아니라 석유였습니다. 트럼프의 시선은 마두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원유,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 흘러가던 에너지 길목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 석유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실제 중국은 코앞에 있는 대만을 당장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식량 자급이 안 되는 데다가 원유 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유조선 두 척을 압류했습니다. 말이 제재이지 실제로는 에너지의 수도꼭지를 잠근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이 모든 조치에 붙인 명분의 이름표였을 뿐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전형적인 성동격서의 전략이었습니다. 3. 왜 유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석유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유가는 곧 국가의 숨줄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도, 물류도, 물가도 함께 흔들립니다. 러시아는 더 직접적입니다.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힘도 약해집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에너지 시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려 한 것입니다. 일타삼매의 전략입니다. 4. 사우디 빈살만과 유가 인하의 속사정.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등장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은 러시아의 재정을 압박하기 위해 유가를 낮춰달라고 사우디에 요청했지만 빈살만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힘을 잡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사우디는 증산에 나섰고 유가는 배럴당 $50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가격은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왜 미국은 자기 나라 산업을 스스로 죽이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 미국은 자국 석유업체 도산을 각오한 이유. 트럼프의 계산은 단기 손실이 아니라 원유 시장의 장기 통제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이 무너지고 석유 생산과 수송을 미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유가는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셰일 산업은 유가가 인상되어 재편된 모습으로 살아남으면 됩니다. 즉, 지금은 일부를 버리고 나중에 전체를 쥐겠다는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6. 엑손모빌은 왜 등장했을까요? 베네수엘라 인근 가이아나 에세키바 지역에서 미국 기업 엑손모빌은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에 오랜 영유권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사라지면 이 개발권을 미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퍼즐한 조각이 됩니다. 마두로 제거는 이 모든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7. 결국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마약이나 인권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육아, 인플레이션, 미중노의 힘겨루기, 그리고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국제정치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렛대와 힘의 배치의 문제입니다. 명분만 믿으면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맺는 말. 번님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속 시원한 정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에너지 전쟁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가 착한가 나쁜가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쥐고 움직이는가를 읽는 일입니다. 이제 뉴스의 표정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를 함께 바라보는 조금 더 깊은 눈을 갖게 되는 저희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배경음악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천일야화의 한 여인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힘은 칼이 아니라 이야기와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의 글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선율과 함께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서사를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